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MRO 시장 외에 뭐 전투함 같은 거 말고 지원함 같은 부가적인 수송함 이런 개념, 네. 이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쪽은 저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MRO가 덧붙여지면 MRO는 특히나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쭉 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의 지속성은 이제 신조와 MRO를 같이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요러한 그 미국향 이 모멘텀에 의한 어떤 수혜, 지금 경쟁은 지금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더 수혜를 좀 받거나 아니면 더 근접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미국에 있는 제가 아까 그 큰 군함을 주로 만든다고 하는 헌팅턴 잉걸스 그룹이랑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MRO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MOU에 해당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MOU를 그럼 그냥 가서 막 이렇게 레이아웃 바꾸세요. 뭐 이런 조언만 해주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이제 물리적인 도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숫자가 빨리 뭔가 티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HD 현대그룹처럼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내부자와 손을 잡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투자는 먼저 진행을 하긴 했지만 후속 투자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저희가 뭔가 시장에서 수주를 받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저런 모멘텀 다 해서 지금 탑픽은 신영증권에서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조선 업종 내에서의 탑픽은 부품사를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래요? 터라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좋게 보고 있고요. 완성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HD 현대미포 이야기로 좀 다시 가면 베트남 조선소 생산 확대를 통해서 그 중국 저가 조선에 좀 대항하겠다 이런 아마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 조선소가 해외에 투자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드예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다 실패한 건가요? 해외 투자? 다 실패했죠.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에 투자했다가 그거 두고 들어왔죠. 그리고 STX 그룹이 대련에 투자했다가 두고 들어왔죠.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오션이 된 대우조선해양이 과거에 망갈리아의 조선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비나신에서는 저희가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원화 시켜서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PC선에서 고급 물량은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그리고 약간 중하위권 물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동의를 얻어서 비나신에서 구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원화 시켜서 저희가 건조를 진행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건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PC선 시장 내에서의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저희가 우리는 한국에 있는 야드들은 프리미엄 물량만 해. 이거에서 이제 PC선 내에서는 현대 미포만큼은 다 아우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 문제인데 실제로 중국보다도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왜 이리 효율이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고 타개한 야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건조를 진행했던 데의 효율을 더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참 그 이 효율성,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숙련공의 어떤 숫자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 자꾸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작업들이 로봇화로 전개가 되면은 뭔가 좀 바뀌어질까요? 환경이? 그러려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많이 할 때 사실 효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모델을 계속 만드니까. 근데 조선은 100% 그
주문 제작 방식이에요. 매번 만드는 선주들의 배가 다릅니다. 열척 발주하면 진짜 많이 발주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열척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배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투입에 의한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60, 70%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수많은 센서를 뭐 장착을 하고 막 이런 것이지 실제로 이 매너화가 들어가는 모든 공정 중에서 가능한 퍼센테이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20, 30%가 맥시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아까 그 잠수함 수주 사업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한화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이게 또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분위기가 두 회사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실패한 호주 수주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각각 다른 모델을 가지고 수주전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원팀을 보통 이제 결성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에 대해서는 대형 수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잠수함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하나오션 쪽이 좀 더 많고 이제 수상함에 대한 전문성은 HD 현대그룹이 좀 더 많으니 이렇게 원팀을 조성을 해서 우리도 원팀으로 수주를 하러 들어간다라고 전략을 조금 변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안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치열하게 싸웠죠? 예, 저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대형 수주전에서는 원팀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진짜 뭐 요란하잖아요. 네. 그 연방법원에서 너 이거 오버했어 해가지고 맞습니다. 무효화했다가 네. 또 다시 검토하는 동안 또 효력 유지해야 된다 또 나오고 판결이. 하여튼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 조선 섹터는 영향을 어떻게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조선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조선의 고객님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에게는 이게 앞으로 어디로 튈까에 대한 고민만 오래 해야 되는 그 약간 장기화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해운업체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18년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이게 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물량이 안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물건이 떨어지면 결국엔 다시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망의 기간을 길게 하긴 하지만 관망이 길어지면 저희가 물건이 안 가서 재고가 소진이 대량으로 됐을 때 결국 나중에 한 번에 다시 확 들여와야 되는 그 변동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여러 가지 변동성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서 각각의 이 역할에 따라서 수출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그게 점점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운송의 복잡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운송업체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복잡도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받아야지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게 화주에게 충분히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체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떠한 상황에도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운사들이 가게 되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서 결국엔 해운사들이 반응하는 게 운임을 인상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운사들의 어닝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투자로 이어지는지라 조선업체들은 그냥 시간이 오히려 우리 편이 되는 좀 그러한 측면의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조선 섹터 탑픽으로 보시는 게 HD 현대마린 엔진? 네네. 엔진. 뭐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저희가 원래는 STX 중공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캡티브라고 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였었는데 이제 똑같이 선박용 추진 엔진을 하는 회사고 그 대형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수주를 받고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일단 갖추게 되었는데 공장이 거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성과가 올라오고 막 조선 업체들의 양이 많이 증가되는 와중에 이 회사가 그룹 편입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수주를 하고 있는 엔진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단가 자체가 좋은 상황인지라 지금 벌써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작년에도 계속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실적 개선 폭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5만 원 제시하고 5만 원.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4만 원대 초반.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요즘 핫한 조선주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께 또 여러 가지 지점에서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넓어지네요. 시야가. 다행이네요. 네. 이런 말 하시면 싫어하시잖아요. 국무님. 이제 그러려니 해요. 네, 이제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